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다우가 12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후퇴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심성 있는 발언은 아예 이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의 금리 인상, 그건 이제 25bp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제 다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다 하는 쪽의 확신이 점점 높아가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변화가 있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이제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게 오늘 이제 지나고 나서 고점이 돼버렸어요. 결국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고, 오후 가면서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도 이제 매도 쪽에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만 계속했고, 개인은 장중에 1조 2천억이 넘게 매수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매수라는 게 이제 일부 종목에 편중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 가면서 낙폭이 살아나지 못하고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46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5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9,94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2,600 밑으로 2,592.3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1.67%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시작할 때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나왔고, 또 외국인들은 오늘 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서 매수해 나갔지만 이게 상당 부분이 그 숏 스퀴즈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65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1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1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겨우겨우 900을 버티면서 900.63포인트, 무려 어제보다 4.18%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장대 음봉을 굉장히 길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충격을 시장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상승 전환으로 회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환율은 1274원 50전, 1274원 50전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어제보다 90전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843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판 것 중에 아마 2위 거예요. 순매도 중. 1위는 포스코홀딩스 8,10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538억을 순매수했고, 삼성 SDI도 3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195억, 기아차 321억 모두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 13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736억을 팔고, 포스코 퓨처엠도
79억을 팔고 현대차, 기아 전부 팔았습니다. 54억 75. 네이버 33억 순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에서 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3,016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은 2,91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8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39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7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51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NF는 외국인이 79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19억을 순매도, 개인은 526억을 순매도했고 포스코 DX는 외국인이 121억, 기관은 163억을 팔았고 개인은 49억 샀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 외국인 전부 샀습니다. 개인은 전부 팔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특징주 할 것 없이 크게 이제 오전, 오후로 분리하면 오전에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배터리 군단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LS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만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었다가 오후 되면서 일부 급등 종목에서 그 서든 크래시 현상이 이제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이렇게 팍 계속 가다가 갑자기 내리꽂는 이제 그런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에 오늘은 이제 서든 크래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나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중요한 게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규 매수와 서든 크래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뒤엉키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간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에코프로 관련 포스코, LS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주역에 섰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빠진 것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니까 일부는 그걸 팔아서 가는 쪽에 붙자 하는 이제 것도 있고 일부는 이거 시장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매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도 시장의 에너지는 배터리 군단에 집중되는 그런 날이었다. 다만 이제 그 서든 크래시가 나타났다 하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이 이제 완전히 그 이판사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래서 난 거기 가서 가는 종목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막 치다르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쏠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하여튼 오르면 오른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갔던 분들은 오늘 되게 좀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밀리면서 끝난 주식들은. 근데 이제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꾸 그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이제 뭔가 오르길 바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적절한 이슈,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급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배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들 주식들이 그동안에 그 무지막지한 공매도를 공매도 멈추는 이제 외국인 그 기관 이렇게 해죠. 그걸 다 받아내고 이제 계속해서 올렸다는 거에 대한 그게 이제 또 높은 점수를 이제 공매도가 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8,109억을 팔았지만 어제도 1조 넘게 팔고 근데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의 지난달 말 6월 30일 날
그 대차 잔고가 263만 5천 주 정도인데 지금 436만 5천 주. 그러니까 대차 잔고 늘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이제 지난번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밀렸지만 이쪽에서 다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공해서 먹으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에코프로 쪽 그 세 개는 오늘 다 샀잖아요. 막 3천억, 1,300억, 790억 막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숏 커버리지에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가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야, 나도 그거 가야지, 나도 그거 사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도 막 늘고, 그러니까 기존에 딴 주식 팔아가지고 신용 걸어서 이제 이쪽 주식을 또 가는 놈을 사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막연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그 앞에 전망에 대해서 그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하니까 이 지금 움직이는 얘를 못 잡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미국은 뭐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죠.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우도 뭐 1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또 지난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실적도 보면 S&P 500에 있는 모든 주식이 평균 이상으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중요하게 찍고 있는 메가캡이라든지 그 테크 주식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이런 거 실적 장 끝난 다음에 발표하고 구글 알파벳은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 걱정은 없어졌어요. 그냥 슬금슬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하는 확신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튀어나온 게 뭐죠? AI죠.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축으로 확 이렇게 퍼지는 거죠. 반도체도 있죠. 우리는 꿈쩍 않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미국 시장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와중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 그 성장 전망을 다시 이제 0.1%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1.4%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이 3%, 그 미국, 일본, 뭐 심지어는 전쟁 중인 러시아도 이제 다 전망이 올라가는데 우리만 내려갔단 말이에요. 유독 우리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달러가 이제 약세화를 보이는데도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원화가 그렇게 강한 모습도 못 보여요. 이제 그런 문제. 그거는 이제 어디서 기인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주로 돈 벌던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요새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 팔아야 우리가 이제 달러 공급을 받는데, 그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해야 되는 이제 에너지 등등, 곡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달러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 달러를 이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이런 쪽은 지금 산업이 헤매고 있으니까 경제 전망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IMF도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외국 투자 기관들이 한국 부분을 늘릴 리가 없죠. 아니, IMF가 경제 성장률을 낮춘 나라에다가 돈을 더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준다는 거죠. 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시장이 뭐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면 그래도 쏠림 현상이고 뭐고, 그래도 돈 먹을 땐 얘들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배터리 군단이에요.
뭐 그동안에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거 사라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그 뭐 사라고 그랬다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 쫓아온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근데 이제 뭐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들밖에 없다. 배터리 군단. 얘들 아니면 안 되면 끝이고 없다. 돈 먹을 게. 그리고 뭐 반도체는 맨날 뭐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그런 지가 얼마냐 이제 하는 얘기고,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가 돼 69,800원에 끝났지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파생의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거를 뭐 한 5,000원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밑바닥 기기에 붙이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생 딱 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오늘 숏 때리고 롱 쪽으로 걸겠죠.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이제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일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광기라고 막 표현하는데 이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광기. 원래 쏠림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쏠림이, 그리고 여러분 광기라고 그랬는데 돈 벌겠다고 주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제정신 차리고 돈을 벌겠습니까? 이게 온 나라가 다 미쳐가는 판에. 그러니까 이걸 광기라고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진짜 자존감이 없어지죠. 그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없으니까 광기라고 그러는 분은 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맛까지 간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들을 살려고 다른 종목을 이게 조금 조정받고 이러니까 이때가 살 기회다 해서 다른 종목을 투매하면서 이걸 사면 안 된다. 이게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뭐 좋고 나쁘고 뭐 자꾸 그러는데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은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사고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선택이에요. 선택해서 이게 나온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올라가면 이건 덤이다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느긋해지죠. 난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덤이다. 이러면 굉장히 편하게 이제 시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 못 판 거 아니야? 이렇게 쫓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익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든 크러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 이게 뭐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 빠지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급락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런 쏠림 현상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면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보자. 근데 이 더위에 크리스마스잖아요. 돈 벌고 있잖아요. 뭐 그래도 춥기는 하죠. 무섭죠. 그렇지만 생각을 시장에 쫓기기 시작하면 시장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든 크래시가 깊게 나타나면서 한꺼번에 지금은 아니지만 5일, 10일을 동시에 깨트리면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 그건 아시죠? 어제 제가 이제 줌 라이브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은 아시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 거를 이제 아직 다 완벽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늘려가면서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런 앞서가던 주식들의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서든 크래시가 나타난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